충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 수출품 가운데 파이프와 튜브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보고서에서 한국산 파이프와 튜브는 미국 수입 시장이 20%를 차지해 1위에 올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파이프와 튜브 전체 수출 금액은 27억 달러며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60%였습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38억 가운데 74%인 28억 달러치가 이번 조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되면서 철강업계는 정부 협상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부과 방안에 서명하자 정부는 곧바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부는 관세 부과 시행까지 15일 정도 남은 만큼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산 철강제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 열릴 WTO 통상장관회의와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국제사회와 연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 문제도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강 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국내 수요 확보를 위해 대상 청론파 특화단지 등을 조기에 추진하고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지원과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 철강업계 수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전방에 뉴스 과속 최영철입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의 수입 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이 백악관 모임에서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철강 관세 25%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철강 관세 부과는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국방부 장관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전방에 같은 내용을 연속 과속 강조했으며 방지턱이 매티스 있습니다. 장관과 맥메스터 보좌관 모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글쎄요. 전방에 과속 말로는 방지턱이 뭘 있습니다. 못하네. 부총리가 청년 일자리 문제 아직. 해결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로는 다 말했습니다. 하지. 김 부총리는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빨리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우유. 규제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에코 세대 유입으로 앞으로 3, 4년간 청년 인구가 40만 명 정도 늘어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채권단이 중국 업체 더블스타의 폐사를 매각하는 방침에 반발해 오늘 오전부터 낮까지 광주 공장과 국성 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중국 업체와의 협상이 대안이라는 발표는 채권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외 매각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1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평택시 공무원 전방에 삼성전자 과속 평택 방지턱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연속 반도체 커브에 생산 라인과 주의하세요. 건설 현장 근로자 12,000명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울러 됐다. 자체 복구 작업을 거쳐서 30여 분 만인 낮 12시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정전에 따른 생산 차질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동에 들어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라인은
단일 생산 라인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어서 오늘의 증시와 환율 상황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슬기 씨 전해주시죠. KB증권 최슬기입니다. 북미 간 정상회담 가능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3%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승 865.8에 마감됐습니다. 돌려가야지. 밤사이 상승 마감한 미국 증시에 이어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대북 특사단의 발표로 어이구. 지정학적 위기감이 가라앉으면서 야. 오전 한때 40포인트 어이구. 넘게 치솟는 등 종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름다운 백두대간 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고기를 관세를 부과하는 백두대간의 중심 중심 태백시는 너무 멋있어 겨울산 너무 좋아요. 자, 여기는 만항제, 예, 만항제가 되겠습니다. 만항제. 자, 저 앞에 보면은 예, 대한체육회 태백선수촌 이렇게 그 말이 보이고, 신고리 1호기가 1년여 만에 재가동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신고리 오른쪽 1호기 커브에 원자로에 주의하세요. 대해서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여 동안 모두 86개 항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했으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남에 따라서 오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방침입니다. 신고리 1호기는 출력을 연속 커브에 서서히 오늘 주의하세요. 14일에 100% 정상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10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올 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4%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0.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와 비교해 월세 부담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갭 투자자들이 내놓은 전세 물건과 수도권에 지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값이 하락해 월세 수요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기도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대전, 충북,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연속 낮은 커브에 수준의 주의하세요. 농도가 나타나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